XM3 차량은 차량 내부에 이제 그 휴지 박스 안쪽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핀을 컴포터를 연결할 수 있는 핀 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 지금 좌측에 보여지는 요 DOT4All이라는 요 블루투스용 잭을 연결하면은 무선으로 이제 통신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가정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잭을 이제 그 휴지 박스 있는 잭에다가 연결해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노트북 컴퓨터이죠. 거기에 이제 DOT4All이라는 이 오픈소스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 그림 밑에 그 소프트웨어가 구동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거를 연결을 해서 쉽게 얘기하는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코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코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마치 대단한 기술인 양 이걸 돈 주고 이제 코딩 해주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오픈소스 형태로 오픈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와 이 컴포트를 연결한 이 포트 연결기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포트는 블루투스 형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컴퓨터 내지 스마트폰으로 내 차의 이제 어떤 주요 항목들을 코딩을 해주는 겁니다.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이네이블 시켜서 열어주고, 디세이블 되어 있는 부분들, 잠겨져 있는 부분을 오픈해 주거나 기능을 좀 활성화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XM3의 여러 가지 특징들은 이제 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다소 이제 모험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긴 합니다만, 이런 형태를 통해서 특히 이제 XM3 차량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제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어를 한다 그래서 대단하게 크게 이제 바꿔주는 기능은 아니고요. ECU 형태의 이제 잠겨져 있는 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 차의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활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를 디세이블 시킨 거는 상업적인 전략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도 좀 다소 차량이 이제 수출이 되거나 이럴 때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디세이블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XM3 차량에 있는 소프트웨어들 대부분이 이제 리눅스이죠. 리눅스 계열의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가 나와 있는 거고, 이 오픈소스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개조를 하는 거죠. 개조를 하는 건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우리가 화면에 나오지 않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코 기능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자동차 내부에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내부에 그런 기능들 중에 몇 가지 기능은 이제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카메라 단속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XM3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단속 구역이라는 것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제한 속도에 대한 건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더라도 목소리만 알려주지 계기판상에는 몇 킬로까지라는 걸 알려주질 않는데, 그런 소소한 코딩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까지도 계기판에 이제 90km 제한 속도가 60km다 그러면 60km 제한 속도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몇 가지 기능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그거를 활성화시켰고 한다 그래서 대단히 나아지거나 그러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블루투스 기능으로 좀 이네이블 시켜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매번 선을 연결해야 되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은 이제 유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했죠. 막상 연결을 해도 제 핸드폰이 그런 건지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기능이 별로 없고 여기서 이제 크게 쓸만한 게 이제 팀앱 같은 거를 다이렉트로 쓸 수가 있죠. 팀앱을 이제 모바일에서 쓰는 팀앱은 음성 인식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릿빠릿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쓸 때 이제 지도 찾기 기능 같은 거를 쓰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본다 하더라도 이제 운전 중에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되고 이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장려하고 싶은 건 아니고 특별하게 다른 기능들은 크게 좋아 보이는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내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서 보여지는 건데 그것도 전부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구동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라면 차라리 국내에서 팔고 있는 이제 다른 형태의 변칙적인 다른 블루투스의 이제 기능을 사서 연결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봅니다. XM3에 이제 이런 코딩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활성화 시켜 놓는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이. 근데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분명한 거고요. 이렇게 하심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거나 비활성 시켜서 좀 운전자로 하여금 약간 이제 느낌이 오게끔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요즘 차량들은 이제 기계적인 장치보다는 전자장치가 많아서 이 나중에 고장 나는 것들이 종류가 이제 기계적인 결함보다도 전자정비 장치인가 소프트웨어적인 에러가 꼬여서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XM3를 두고 이제 그 40A인가요? 굉장히 낮은 전력의 이제 배터리가 이 차의 1300cc급에 이제는 맞는 배터리인데 워낙 전자장치가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블랙박스도 이제 차량에다가 장착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오랜 시간 차를 방치해 두게 되면은 차가 쉽게 이제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욕 처먹게 생겼죠. XM3가 그래서 욕을 처먹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운전자가 좀 주의를 해서 신경을 써주고 차량 관리를 해주면은 그 배터리 갖고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장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안심이 안 되면 이제 확장해서 쓰는 거죠. 그렇다 해서 수명이 몇십 배가 더 길어지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그런 염려에서 이제 방전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한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안심시켜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차의 어떤 장치들은 차량 회사에서 이제 맞게끔 세팅해서 온 거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확장해서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전기 장치를 확장하기 이전에는 배터리를 손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